자, 제3자 변제안, 그러니까 강제징용, 가금만 가지고서는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런데 북중러가 저렇게 결집을 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위협을 해올 줄 모르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사태,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협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과 한일 간의 협력, 과거만 놓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뭐 따져야 될 게 있으면 따져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지금 우리 엄청난 또 관광객이 오고 가고 있고, 일본의 또 첨단 기술, 자동차 기술은 우리가 고도로 성장하는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싸잡아서 안 된다. 그러면 일본도 가지도 말아야죠. 일본 여행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학교에서 제2외국어는 일본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 세상 만사가 그렇진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토록 일본을 싫어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바로 지금 이 타이 이스타젯 항공의 사건으로 엄청난 일파만파 파장이 있는데, 본인의 SNS에 심지어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검사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했던 그걸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자, 패러디할 일이 따로 있죠. 이럴 때야 말수록 정말 입을 닫고 차분하게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극도로 반발하면서 정쟁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일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따른 부산 외국어고등학교 1학과를 중퇴를 했는데 왜 중퇴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이 의혹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19년에 일본 극우 성격이 매우 강한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 그렇게 일본을 싫어했는데 왜 다른 고쿠시칸 대학교에 유학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지, 이 점도 명백히 명백히 만천하에 드러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파격적인 한일 관계 급진전을 도모했던 것, 바로 기시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한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브로맨스가 쌓인 이후로는 이른바 친한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많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은, 실제로 이제 이 첫 번째는 바로 기시다 후미오 이 가족도 상당한 이 전쟁의 상처가 있는 그런, 물론 뭐 일본이 전쟁 전범국이다, 잘못을 했다라는 것은 많이들 보도가 된 내용이죠.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지만 2차 대전에서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히로시마가 바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고향입니다. 이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때 원폭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전설적인 3,000안타의 주인공, 바로 우리 장훈 선수입니다. 장훈 선수도 그때 그 원폭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녹아 붙는 바로 그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를 딛고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무려 3,000안타, 대단했죠. 대한민국의 남아의 기상을 드높였던 바로 장훈 선수 히로시마, 그 다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 히로시마, 그죠? 히로시마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인연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서울대학교 법학과, 바로 검사입니다. 사법고시를 합격을 해서 검사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바로 일본의 명문 와세다 대학의 법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학을 공부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통점이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대단한 것은 일본의 영웅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사람. 일각에서는 그래서
한국인의 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일본 최고 권위의 고등학교 야구대인 갑자원, 고시엔이라고 합니다. 갑자원을 일본어로 하면 고시엔이라고 하는데 이 고시엔 결승전에서 승리를 했고 그때 울려 퍼졌던 교과가 여러분들 이 교과 내용을 보면요 충격적입니다. 일본은 바로 야마도 땅의 꿈자리, 꿈의 옛자리. 그러니까 한국이 옛날에 점령을 했던 땅이 사실상 한국 땅이었던 데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우리말 교과의 가사 내용이 적혀 있는 바로 이 야마도 땅의 옛 꿈자리라는 교토국제고등학교처럼 일본의 야구의 신입니다. 야신. 물론 김성근 야구 감독도 있습니다만 야구의 신이라고 지금 현존하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야신 누굽니까? 바로 오타니. 타니 오타니. 마음타니. 이 오타니 선수의 와이프입니다. 정말 이 정도로 분석을 하는 사람은 없죠. 기시다로 시작을 해서 오타니까지 갔는데 오타니 와이프로 접어듭니다. 오타니 와이프가 바로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했죠. 다나카 마미코. 키 1m 180. 일본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입니다. 오타니 선수가 가장 못하는 운동이 농구래요. 바로 그 농구에 일본 국가대표 국본까지 했던 이 다나카 마미코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역대 한일 정상회담 개요표를 보여주세요. 자,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확대해 주시고요. 네. 바로 9월달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기시다 총리를 만납니다. 양국 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살짝쿵 관계였지 아주 아삼육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 사람이 거의 뭐 브로맨스가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아세안에 가서 대북 확장 억제의 강화 협력,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자, 해는 2023년으로 바뀝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을 하기 전에 같은 3월 달입니다. 3월 1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3월 1일이 3.1절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극도로 끌어오를 만한 이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그 판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이건 우리 기업과 우리 정부 산하기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겠다. 이게 이른바 제3자 변제안입니다. 그런데 말은 제3자 변제안인데 제3자라는 게 뭐냐면 가해 당사국인 일본의 전문기업이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오히려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그때 내용을 보면 그러다 보면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국내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완전히 뭐 친일 정부냐 매국노다 뭐 난리 법석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는 급진전합니다. 일본 도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치소미야 바로 한일 군사 정보 공유협정이죠.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또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 우리는 주로 뭐냐면 기술적으로 감청을 하거나 레이더가 있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국정원이라고 하는 우리 정보기관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한 이 휴민트, 휴메인 인포메이션, 휴민트와 그 다음에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정보 수집 능력, 이게 이제 결합이 된 게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 맘마미아 아닙니다. 지소미아. 양국의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죠. 이게 이제 청년들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교류를 확산하는 이른바 20여 년 전에 DJ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당시의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전화로 유명한 오부치 댕화로 유명한 오부치. 여러분들 오부치 댕화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오부치 총리가 역시 어느 대학입니까? 와세다. 뭐 엄청 센 모양이죠. 와세다. 이 오부치 총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서민적인 일본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이강산 PD가 뭐 고민거리가 있으면 어느 날 그걸 신문에 보도가 됐든 방송에 보도가 됐든 어디에 인터넷에 나왔든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아주 활성화됐던 때는 아닙니다만 전화를 합니다. 전화가 갑니다. 자, 우리 이강산 PD가 전화가 간다 그러면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전화가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강산 PD가 받아요. 그러면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일본이니까 뭐 오시모시 이러겠죠. 그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와타시와 오부치 데스. 깜짝 놀라죠. 그런데 대부분은 장난 전화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부치면 나는 이치로다. 네가 오부치면 나는 이치로다. 이치로라는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그 정도였는데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제가 오부치 총리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많이 힘드시죠?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부치 댕화입니다. 유명합니다. 이 전화를 자주자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총리로 있으면서 과로로 일본에서 에이펙 행사를 했는데 그 과로로 총리로 있는 재임 시절에 순직을 합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펑 흘립니다. 이 서민적이었고 일본의 국민을 위했던 오부치. 그때 한일 관계가 무진장 좋았습니다. 자, 그렇게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일본의 이 번화한 거리가 어디냐면 긴자입니다. 한자로는 은자, 긴자입니다. 긴자에 이 여기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뭐라 그럽니까? 이 볶음밥에다가 이렇게 이 계란을 이렇게 싹 덮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오므라이스죠. 바로 오므라이스로 유명한 집에서 그 집이 돈가스로도 유명합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일본 맥주가 기린도 아니고 아사히도 아니고 에비수라 그럽니다. 그 에비수를 마시면서 기시다 총리와 정말 흉금 없는 그런 브로맨스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일본이 싫은 사람들이야 뭐 쌍욕을 하겠죠. 무슨 뭐 기시다 따위를 만나냐, 토착 외구냐. 하지만 외교는 또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5월 달에 단 2달 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 총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셔틀 외교입니다. 여러분들 셔틀 외교가 언제 진행이 됐었냐면 바로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오고 가고 셔틀 외교했었고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한국 시찰단을 파견했다. 이때 상당히 또 후쿠시마 오염수로 방류수로 시끄러울 때입니다. 이때 이제 화이트리스트 일본이 전 세계의 공급망 뭐 각종 뭐 제품 전자제품의 부품이나 이런 거 일본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한국에는 노저펜 운동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원수지간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원상 회복되는 날짜가 5월 7일입니다. 자, 5월 21일 날 또 만납니다. 자주 만나죠. 또 만납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보고 또 보고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이 초대받고 그다음에 호주인가가 초대를 받을까요? 한국과 호주. 그래서 더 또 일본 히로시마라는 아까 제가 일본 히로시마 얘기했죠. 왜 G7 정상회의를 히로시마에서 한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고향이 히로시마. 두 번째로는 이 원폭과 관련된 전 세계의 메시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로시마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12일 날 리투아니아의 빌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나토 정상회의.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의 인도 태평양 국가 4P라고 이야기합니다. 4개의 퍼시픽 태평양 국가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뉴질랜드까지 4개국이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개국 정상이 최초로 8월 달에 바로 여름이죠. 한참 더울 때에 캠프 데이비드는 숲으로 우거진 곳입니다. 숲으로 우거진 곳이고 여기가 아마 메릴랜드 주인가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이 워싱턴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 갈 때는 미국 대통령이 여기 갈 때는 주로 차량보다는 헬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들은 이 보안과 안전 때문에 똑같은 헬기가 한 3대가 떠요. 그게 어디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탔는지 알 수 없게끔 그렇게 하고서 그 헬기 되게 좋은 거예요. 자, 헬기가 떠서 캠프 데이비드로 갑니다. 여기 상당히 숲이 우거져서 여름에도 굳이 해변가를 가지 않아도 시원한 곳이 바로 캠프 데이비드. 중동 평화협정이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체결이 됐던 곳이 바로 여기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핵 위협 대응, 한일 협력 정진, 또 연내 고위 경제 협의회 등등이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이 모든 일정마다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만났습니다. 자, 그 다음 작년 9월 10일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또 만납니다. 또 만났네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올라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11월 16일 작년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또 만나면 조금 올려주세요. 네. 자, 작년에 이렇게 만나고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제 기억에는 일본을 갔었던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드디어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에 오늘 오게 됩니다. 오늘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있는데 어떤 곳을 지금 오후에 방문하죠? 그죠? 아직 관련 기사가 안 떴죠. 네.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